네. 안녕하세요. 드라스트제. 화면 공유가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리대학교의 권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청어 노골대와 몽어 노골대의 한점 대응 양상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먼저 그 노골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골대는 그 중국어를 배우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사회권에서 제작이 된 그 책입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책인데 그 책이 기본으로 해서 사회권에서 몽고와 만주어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작된 책들을 보면 사실 이제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차용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용어에 그 같은 단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다르게 표기가 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 지금 PPT를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노골대 원회고 이게 1670년대 교토대 본으로 되어 있고 이제 몽고 노골대 두 번째 게 몽고 노골대고요. 몽고 노골대는 이제 18세기 중엽에 나온 거고 이게 몽고 학습서고 이제 세 번째 거는 청어 노골대인데 이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고 이거 이제 김진아라는 분이 이제 만주 학습서로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연구할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제 보시면 뭐 왕경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고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자리에 조선 그러니까 왕ging 이렇게 되어 있고 조선은 이제 조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하고 그 청원오골대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차오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조선이란 부분과 왕경이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 같은 단어이긴 한데 여기 표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또 보실 건데 그 초오한 되어 있고 차오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달라지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 사실 그 현재 발음들은 실제 발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들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논문을 보시면 번역을 해주셔서 참 고마운데 이게 그 예문들이 지금 번호가 하나씩 다 밀려 있습니다. 그 1번이 북경인데요. 1번이 지금 각 괄호로 되어 있어서 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논문 지금 49페이지에 2.1.2에 1번이 사실은 2번입니다. 이 부분은 좀 그 하나씩 지금 번호가 다 밀려 있으니까요. 요거를 좀 고려를 해서 하셔가지고 논문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북경인데요. 이 북경은 청어 노골대에는 이렇게 버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어 노골대의 경우는 버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버거징이라고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골대 원에는 버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몽어 노골대에 있는 이 버거징이 사실 좀 굉장히 특이한데 이 부분은 이기문 선생님의 1964년도 논문에서 신라의 표기가 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기와 같이 아주 특이한 표기가 나타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골대 원에도 보시면 그 논문에는 여기 요 글자가 히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읗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여린 히읗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린 히읗은 예전에 그 된소리를 표기하는 기호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입성음미 그러니까 K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사실 이 소리들은
운서를 통해서 운서의 그 반절법이라는 그 표기법에 의해서 한자 발음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운서가 광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광운을 참조를 하면 이 북자는 그 박과 묵의 반절, 그러니까 박자에 있는 비읍하고 묵자에 있는 욱하고 반반씩 섞어서 북이라는 발음이 난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 경이라는 것도 거와 경, 거에 기억하고 경의 그 뒤에 있는 여엉 발음이 합해져서 반반씩 합쳐져서 경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조하고 또 이제 칼그렌과 이동주 선생님의 그 한자음 제구를 한 것들을 참고를 한다면 북자의 그 제구된 음은 이제 벅이 될 거고 그다음에 경은 기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거징이 도대체 이 버거징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말인가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제 국외음화가 적용되는 국외음화가 발생하는 시기하고 사실 이제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경에 나오는 이 경자에 이제 버거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남경이라는 그 단어도 있는데 그 남경에서는 경이 깅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짐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버거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국외음화가 적용되는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문 선생님이란 분이 1964년 논문에서는 이 버거징의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어고 이렇게 이렇게 찌고 사실 장음 표기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장음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은 것이다라고 이미 이제 논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버깅이라는 인터넷 접속이 좀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버깅이 오래된 발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몽골 문헌에서는 이걸 찾아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몽어 노골대의 발문,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그 요약이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음과 동일하게 베이징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버거징이라는 표기가 사실 버징이라는 표기를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가능한 추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발음은 당시의 실제 발음은 본문에 있는 이 버거징보다는 발문에 있는 베이징에 좀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경에 이제 기역과 지읒이 대비되는 것을 이제 보셨고 두 번째는 리을과 니은이 대응되는 예입니다. 이건 이제 빈낭환이라는 단어인데요. 빈낭환은 저기 뭐 야자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야자나무의 그 열매라고 하는데 빈낭환에 보시면 여기 청어녹을 때 만주어 표기에는 여기 이제 리을이 보입니다. 리을이 이렇게 보이고 빈낭환 몽어녹을 때는 이렇게 니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을 때 언어에서는 이렇게 이제 리을로 나타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도 도대체 빈낭환이라는 단어도 만주어에는 리을로 나타나는데 몽골어에서는 니은으로 나타난다. 이게 좀 이상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표기를 그 당시에 사실 그 단어별로 표기를 했다라면 이게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만주어의 경우에는 요 빈이라는 단어를 각각 나눠서 그러니까 빈의 니은하고 랑의 리을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적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몽고노골 때의 경우는 이걸 따로따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빈낭 이렇게 빈낭 사실 그 현대 한국어에서는
니을과 니은이 연속되는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라의 경우도 신라라고 발음이 안 되고 신라라고 이제 니을 니으로 발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니은 니은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의문 규칙이 적용이 된 이후에 의문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이제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각각의 언어에서 어, 음절 구조, 음절 구조가 그 어두에 니을이 표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어에 니을로 시작되는 단어가 없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건 어차피 차용어니까 어, 다른 단어를 이제 또 찾아봤더니 료동이란 단어를 보니까 료동에서는 니을이 이제 어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을은 어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의문 현상이 여기 적용된 이후에 그러니까 1번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요 제자의 지읒과 디귿입니다. 여기 이제 제영이란 글자인데 노골대 언어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제영이란 글자인데 청어 노골대에서는 여기 이제 지로 나타나고요. 몽어 노골대에서는 이렇게 D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지읒과 디귿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고 한음을 보니까 이제 광운을 보니까 제자 이제 반절 상자 그러니까 그 자음의 경우는 자의 정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구를 해보니까 TS 지읒으로 제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한자음의 경우에도 권인하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제자를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몽어 녹을 때 이 디귿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몽어 녹을 때의 디귿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이 중고 한의 광운에서 이게 지읒으로 나타났으니까 중고음 이전 상고음에서는 디귿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그 한어 의문사에 관련된 이제 왕력이나 이 동동윤의 책을 찾아봤더니 여기에서도 이제 정모는 디귿이 아닌 TS로 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이 이제 표기를 할 때 이것은 원래는 지자로 발음을 하지만 과거에는 D자가 아니었을까 하고 과도하게 교정을 해서 이 D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 교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제자를 빼고는 지읒이 디귿으로 나타나는 예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돼서 D자가 나타났다, 디귿이 나타났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역하고 키읔이 대응되는 예입니다. 기역과 기역이 대응되는 예인데 먼저 노골대 어느 쪽을 보시면 여기 킹단에 키읔이 있고요. 청어 노골대도 똑같이 키읔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몽어 노골대에는 기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주어하고 몽고어에는 사실 지금 한국어에는 없지만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읔과 기역은 사실 구별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그 빈당환처럼 청어 노골대에서는 그러니까 만주어에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따로따로 글자대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서 사실 요거 이제 쿵으로 표기를 했고 똑같은 글자이긴 한데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요것과 요것이 이제 똑같은 글자이긴 한데 여기서 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유성음 사이에서 그 유성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요 단어 자체를 하나로 보고 하나로 인식을 해서 표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예문 2에서처럼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옷과 지읒이 대응되는 예인데 노골대 원해를 먼저 보시면 이쪽에는 그 해당하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재미있어서 붙여봤는데 여기는 이제 스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만주어에는 시옷으로 나타나고 몽고어에서는 지읒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고 노골대 언해 이쪽 그 원래 이제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골대 언해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이 아들 자자가 없지만 다른 이제 예문들을 보니까 그 자자는 이렇게 이제 지읒 밑에 시옷 세모 모양 요 반치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백인 선생님이 1984년도 논문에서 그 한자 그 DZ 그 즈 발음은 반치음 발음은 만주에서는 스로가 전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이미 이제 논의를 해 놓으셨고 그 예를 든 것이 이제 당자를 당스, 교자를 교스, 책자를 뭐 처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주어의 경우 그 맹자는 멍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글자 이 자자인데 아들 자자를 한쪽에서는 스로 표기를 하고 있고 또 맹자의 경우는 즈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만주어가 된 차용어, 완전히 만주어가 된 것은 스로 표기라고, 그러니까 와스라고 하는 기와를 의미하는 그 와스는 그 완전히 만주어화 됐기 때문에 스로 표기가 되어 있고 멍즈는 외국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만주어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주어가 된 건 아니라서 이거 이제 즈로 이제 표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음이 대응되는 양상을 봤고 지금부터 이제 모음이 대응되는 양상을 보겠습니다. 야와 요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장에서 본 것처럼 그 조선의 그 조자가 여기는 노골대 원해를 보시면 먼저 노골대 원해는 조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선의 단어가 없지만 이제 뭐 요와 야가 이제 대응되는 예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청어 노골대의 경우는 여기 이제 차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몽골어의 경우에는 초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글자 자체는 보시면 이제 이게 치읓이고요.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치읓이고요. 여기 이제 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음이고요. 근데 이제 만주의 경우에는 사실 그 치읓 뒤에 그 Y 표기가 그 반문 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주어 표기는 그냥 오를 두 개를 연속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 표기에는 야와 오를 합쳐서 실제 발음이 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이제 이돈주 선생님의 글 제고하신 것을 보면은 이 조자는 광운 반절에서는 이게 요의 반절식의 척과 요의 반절이라서 이렇게 초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직과 요의 반절이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고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제고가 됩니다.
선자도 선자도 이렇게 해서 식과 전 이렇게 이제 돼서 글자가 안 보입니다. 이 반절로 해가지고 반절로 해서 이렇게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2로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것은 그대로 여기는 이제 그 치읓과 오 두 개는 차로 되어 있고 여기는 초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있는 이 야는 혀는 똑같이 그냥 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차익종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선을 키언 그래서 몽골어의 고유의 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몽골어 요 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을 큰 나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만주어도 여기에서 이제 차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몽골 고유어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자는 사실 이제 히읗과 시읒이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후행 모음이 이 때문에 히읗과 시읒이 교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요와 야의 대응이지만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의 뭐 형이 성이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료동 같은 경우에도 료동도 어두에서 리을과 y가 이제 연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 연쇄로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은 현실을 맞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와 우가 대응되는 겁니다. 오와 우가 대응이 되는데 여기 이제 노골대 언어를 보시면 우 지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자가 이제 지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몽어 녹을 때는 똑같이 저 우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어 만주어에서는 오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와 우가 대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자는 모두 오와 우로 이렇게 똑같이 대응이 되는데 이것은 하향 이중모음 W를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여기 있는 그 주자가 몽고어에서는 이렇게 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표기돼 다 똑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기문 1964 그 논문에 그 아이주의 그 주자가 이런 시기에 한어 발음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도 의주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와 이가 대응되는 예입니다. 순성의 경우는 여기 성자에 이가 있는데 몽고어에는 이로 똑같이 나오고 만주어에서는 여기 여로 나옵니다. 순청으로 나옵니다. 이 성자는 광운 이제 반자를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자와 정자의 반으로 되어 있고 이 정자는 0으로 제거가 됩니다. 몽고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칭칭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 성자가 현대 중국어의 경우에 청으로 되는데 지금 청어 녹을 때 그 만주어 같은 경우는 현대 현대 중국어와 똑같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자가 반조상자가 그 시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시자로 되어 있는데요. 시자는 Z로 이렇게 제거가 되고 중세 한국어도 성으로 나타납니다. 절대 중세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에 청이나 칭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표기에는 이제 청으로 나타난 걸 보면 이거는 그 한어 중국어 우문사와 관련해서 연구를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신라입니다. 신라. 이거는 이제 모음도 자음도 세 개가 전부 다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골대 원어에는 실로, 실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몽골어에는 시라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어에는 샨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라 여기 있는 그 노골대 원어에 있는 이 신로는 지금 현대 중국어음과 동일합니다. 그 이경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몽호 노골대에서는 이 신라가 고대 한어의 차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몽호 노골대는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따로따로 표기를 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 하나의 틀에서 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표기처럼 신라, 그러니까 의문 현상이 적용된 상황으로 표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리을의 경우는 사실 양음절화가 되기 때문에 양쪽의 음절 그 어두와 음절 초성과 종성에 같이 적용을 시켜서 신라의 발음을 이렇게 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문헌이 서로 다 다른 이유는 사실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듣는 그 청각 인상이 서로 다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성, 초성, 중성, 지금 이제 마지막에 종성입니다. 종성의 경우는 그 종성의 비음만 보겠는데, 비음의 경우 이응은 똑같이 이응으로 나타납니다. 셋다 이응으로 나타납니다. 종성의 니은과 미음은 모두 다 니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인데 점이고 여기도 남령 남자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니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헌 모두 니은과 미음은 모두 음절만 비음 니은으로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미음이 니은으로 변화된 것이 각각의 문헌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각각의 문헌에서 한자 차용어 수가 다른 이유는 고유가 있을 때는 차용어 대신 고유로 번역했기 때문에 각각 차용어 수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표기상의 차이가 드러나는 원인이 각 언어의 음문 구조의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이 표기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각각을 나누어서 볼 것이냐, 나눠서 들었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표기상 차이가 드러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정한 음소 연세 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그래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Большое. Следующий выступающий Чон Кенджу, Синхай университет.